네, 그럼 2부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다이나믹한 1부에 이어서 이번 차분하고 유익한 2부가 준비가 되었어요. 2부는 코너가 OX 퀴즈, 또 오해영, 그리고 마무리, 클로징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클로징은 당연히 어느 프로그램의 클로징과 비슷할 거고, OX 퀴즈는 제가 간단하게 OX 퀴즈로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학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또 오해영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은 그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경영학과를 다니시는 두 분께서 그 오해를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X 퀴즈 시작을 하겠어요. 자, 제가 말을 하면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여기 준비된 OX 패널을 가지고 뭐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이 아까 소개를 하실 때 단과대 부회장, 네. 단과대 회장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난 약간 리더의 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또 이렇게 지지 않으려는 그 승부욕도 불타오르시고, 뭐 조금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긴 하셨지만, 네. 그래서 부회장을 하셨는지. 승리에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가 어렵게 섭외한 간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고등학교 때도 전교 회장이었다. 하나, 둘, 셋. 전 고대부는 아니셨고, 네. 연대부는 고등학교 때도 전교 회장이었다고. 네. 네, 그럼 잠깐, 그럼 고대부는 뭐 네. 간단하게 반장 같은 거 하셨나요? 반장? 저는 항상 학생회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뭐 반장이던 아니면 학생회 임원이던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좀 회장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어떤 집단을 관리하고 네. 또 이렇게 서로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집단을 항상 관심이 있으셨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나중에 두 분 혹시 정치계에 지금 뭐 그게 있다면은 뜻이 있다면 지금 간략하게 표를 먼저 공략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연대 회장이면은 다음은 서울시장, 그 다음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네, 되나요? 서울시장 고향이 어디시죠, 두 분이? 저는 대구에서. 대구. 그리고 저는 광주입니다. 그러면은 네, 경상도지사하고 전라도지사로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근데 정계 진출 의사가 있으신지? 저는 뭐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네. 정계 진출은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 후보 되기 한 4년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부족한 사람이라.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이나 뜻이 있다. 그런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있다. 뭐, 네. 예,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뜻이 네, 지금 네. 연고TV 화면에서 나중에는 MBC, KBS, SBS 3사에서 네,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이때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거침없이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네, 전교 회장이고 아니셨다는데 전교 회장이면은 고등학교 때 말씀하시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으로? 그렇죠. 고2 때 했었어요. 그럼 그때 혹시 단일 선거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경쟁에서 승리를 하셨는지? 저랑 이제 한 팀이 더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운이 좋게도 제가 근소한 차이로 잘 돼서 고2 때. 상당히 모데스트한 모습 보기 좋고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전교 회장이라는 직책을 할 시 이제 사실 학생들의 대표로서 쓸데없는 두발 규정 완화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쓸데없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것도 하고 실제 학생회 이제 일을 관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혹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지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전교 회장이라는 그 직책 타이틀이 혹시 뭐 학생회나 그 학생부나 그런 데서 대입에 대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대입을 생각을 하고 학생회장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학생회장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배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오게 된 전형을 얘기를 해야 이게 조금 도움이 됐다는 말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수시 전형으로 왔어서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입사관한테 이제 면접을 받고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다채로운 뭐 활동 같은 거를 적을 수 있는 항목에 제가 회장을 했었던 내용들을 적으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이나 배웠던 내용들을 적었던 게 저는 물론 전에는 생각을 안 했었지만 이제 막상 배워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상당히 준비된 멘트. 네, 네, 감탄스럽고요. 지금 채팅창 보시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네, 청취자분들 계신데요. 그 혹시 대원해고 출신이 아닌가 하는 네,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네, 그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어디 네 돈풍이 같이 생겼지만 네. 네 대원외고 출신입니다. 아, 대원해고면은 정말 이제 좋은 학교죠, 그죠? 좋은 학교인데 제가 먹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지금 예. 대원해고 나오셔서 또 연대에 또 간부로서 연대를 이끌어 주시고,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전형에서는 예,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 회장이라는 직책이 대입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이제 그 봉사 정신에서 기인했다. 뭐 그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네.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전교 회장이셨고 예. 그 다음에 학생회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창균이 피카츄님께서 창균이 피카츄님께서 별풍선 30개를 아이고 네, 30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열혈팬 저희 또 영구TV 열혈팬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열혈팬 하시고 이제 가보신다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저 네.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균 피카츄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제가 피카츄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희 하겠습니다. 전기세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연대 가려면 별풍선 몇 개 내면 가능한가요? 기부 입학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연세대학교가 현금 보유량이 1위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그 항상 보면은 2대랑 1위를 격투는데 아마 연대 건물 한 2개 정도 올리시면은 뭐 간단하게 부루마블 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경영학과나 의예과에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입학처에 문의를 하시면은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쭤볼 때 꼭 별풍선 몇 개 내야 되냐고 꼭 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티아라 실바님.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두 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로 봤을 때 문과의 최고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과가 그거보다 하등하다는 게 아니라 입시 결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수능 성적이 좋아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이브하게 말하면은 나 수능 점수 진짜 잘 나왔어. 뭐 한 개밖에 안 틀렸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최고과인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성적이 좋아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OX로 갈렸어요. 그러면은 5부터 한번 네, 성적이 좋아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수능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는 일단 재수를 했고 네, 재수. 재수를 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뭐 어떻게 공교롭게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수능에서 이제 5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498점이니까 498점. 네. 네. 와, 표준 점수로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럼 한 과목에서 한 개를 틀렸어요? 네. 어떤 과목이었죠? 언어에서 2점을 틀려가지고 어느새 2점 틀려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못 가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국사를 안 해가지고 서울대는 애초에 갈 수가 없었고요. 잠깐 근데 네. 일단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네. 어쨌든 성적이 좋아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많은 과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러셨어요 혹시? 뭐가 제일 높지? 여기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마인드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일단 저희 집에 이제 그 친척분들 중에도 네. 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원래부터 저도 이제 경영학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었고 네. 만약에 이제 경영학과가 안 되면 저는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육군사관학교. 네, 그 공무원의 네. 길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가지 못한다면. 근데 이제 운이 너무 좋게도 막 찍은 네. 문제도 다 맞고 해가지고 또 네. 겸손하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경영학과를 갈 수가 네. 있어서 이제 지체 없이 선택을 했죠. 경영학과로. 근데 육군사관학교 가면 이렇게 8팔 머리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신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가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안 가길 잘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유가 좀 더 있죠, 확실히. 네. 뭐 학교 경영학과 이렇게 있으면은. 네, 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네. 군대가 아니니까. 498점인데 네. 왜 굳이 고대 경영을 선택을 하셨는지는 네. 뭐좀 이따 질문도 나올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성적이 좋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영학과에 지망을 하고 네. 그래서 진학한 건 아니고 뭐 점수에 조금 맞춰서 또 그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경영학과는 계속 가고 싶었어요. 아 갖고 네, 싶었고 그러니까 기업인이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경영인에 더 컸죠. 근데 이제 뭐 입시 결과로만 따지면은 이제 고대 경영대를 가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꿈을 이루자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좋아서 잘 돼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도 합격을 한 상태였나요? 그렇죠. 네. 그럼 육군사관학교가 제가 알기로 여름방학쯤에 1차 시험을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1박 2일 동안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수능 성적 반영해서 네. 합격을 하는데 거기까지 수능 전까지 다 일단 붙으셨다 이거죠? 네. 수능. 수능 전까지 그러면 다 붙었어요. 498점이면은 감히 말하지만 충분히 갈 수 있었지 않을까 솔직히. 네, 감히 말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간부가 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한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영광이- 80을 치고 뭐 80으로 육군 가는 건 되고 났을 아니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 고대분 아주 유익한 정보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이런 경험 잘 들었고요. 그럼 우리 연대분 나는 성적이 좋아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에 이제 당당하게 X를 마치 엄청난 소신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한 것 같이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마인드였는지 또 이 X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적 얘기가 나왔어서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 자체가 수시 전형이었기 때문에 수능을 아예 안 봤어요. 안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입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반영이 안 됐고 수시? 예, 네. 현역으로? 그쵸, 현역. 예, 현역 수시. 대단하세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과를 쓸 때 사실은 서울대도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네. 감히 언급할 수 없지만 서울대는 제가 조금 꿈꾸던 과랑 맞게 정외과 쪽으로 한번 써봤었었는데 정치 외교가 예. 꿈꿨다. 네. 그럼 지금 약간 어폐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네. 나중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경영학과라는 이 학문이 굉장히 아까도 뷔페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오히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과를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구체적이고 아예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경영학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은사님의 말씀도 조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사님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느냐. 왜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는 또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지금 이렇게 학생들에게 과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신랄하게 말했나요? 아니 제가 예. 제가 이렇게 과에 대해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가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네. 아쉽네요. 그때도 연고TV가 있었으면은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생각을 임할 수 있지 좀, 않을까. 어쨌든 서울대 분들 와 계시네요. 말씀 이어서 예. 네. 다 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연대 경영에 와보니까 네. 또 좋은 많은 기회가 있어서 차분히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X를 들었던 거는 성적이 뭐 좋아서 수능 성적이 좋아서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지금 아까 498점을 맞았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었는데요. 나는 연고대 둘 다 붙었다. 하나, 둘, 셋, OX. 와, 지금 두 분 다 연고대 둘 다 붙으셨는데 연대 붙고 연대 오시고 연고대 붙고 고대를 오셨어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돈을 2,000원을 들고 편의점을 갔는데 펩시하고 코카콜라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날따라 펩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고대가 가고 싶으셨나 보네요. 펩시 고대. 코카콜라가 좀 더 주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 주류인데 오늘따라 왠지 펩시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펩시를 먹은 기억이 있어요. 장난이 많으시죠. 그런 마인드로 오신 게 아닌가. 그렇지. 둘 다 붙었는데 네. 조금 뭐 이런 데 가볼까? 이런 느낌?
뭐 그렇지. 장난이고요. 네. 네, 어쨌든 이번에는 영고대 둘 다 붙었다. 근데 어떻게 둘 다 붙으셨는데 뭐 연대 분이시니까 네. 뭐 한치 망설임도 없이 연대 오셨는지. 그럼 고대 어떤 과 붙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고대도 경영을 썼었어요. 아. 저는 수시 전형이니까 예, 고대 경영. 고대 경영, 연대 경영 합격을 했네요. 근데 네. 연대 네. 경영으로 네. 솔직히 고민 몇 초 했는지. 고민을 사실 좀 했어요. 초 단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좀 고민을 하신 것 조금 같아요. 했는데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어리석었다. 왜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왜 그렇게 오래 고민을 했을까? 그렇죠. 직접 고대 연고대 장난인 거 아시죠? 사실 둘 다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네. 참 많이 했었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때 정보가 좀 제한적이었던 데 반해서 그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연대 경영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연대 경영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예, 고대분들 장난이니까. 예, 뭐 장난이죠. 이 말은 원래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순수한 애교심으로 말씀을 하신 걸 거고 예. 자신이 속한 학교에 고대 분이시면 당연히 나도 한 채 망설임 없이 고대 갔을 거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근데 같은데. 죄송한데 송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연대 경영이 진짜 망설여졌던 이유 중에 처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서는 송도라는 요인도 엄청 컸어요. 사실. 유배 간다 네, 이런 말이 그런 게 엄청 많으니까. 많이 많았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유배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진짜 1년 근데 가는 거에 대해서? 유배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막 신촌에서 막 선배들이랑 술도 마시고 네. 여자친구도 만들고 근데 어디 이상한 외딴 섬에 간다 그런 느낌? 솔직히 그런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네. 그랬었어요. 근데 또 생활해 본 사람만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얘기지만 또 네. 그때 나름의 추억도 있었던 것 같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연세대학교 13학번으로 우와. 송도를 간 세대인데요. 저는 되게 남들은 그때 유배 막 이랬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갔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가족들이랑 생활을 해서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게 어떤지. 네. 지금 연대 군대 전형이 있다고 하는데 조교 출신 따로 뽑는다고. 아 지금 네, 그 조교 출신 따로 수능 정시 간하고 다군 쓸 수 있거든요. 예, 그쵸. 아 그래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조교든지 네. 사병이든지 일반이든지 네. 네, 정시 가나다군 기회가 주어져요. 그걸 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교라고 딱히 다른 방법으로 네, 군대를 어떤 방법으로 나왔다고 연대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하지만 군대에서 배운 뭐 인내심과 여러 가지 애국심을 아. 바탕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전형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장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그 군대를 먼저 가고 대학교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저 둘 다 붙었는데 연대 오셨다고? 그럼 498점에 네. 고려 연세대학교는 어디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같은 군에 있잖아요. 네, 연대학, 네, 연대학, 네, 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면 연대 경영 붙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 점수가 498이면은 솔직하게 붙지 않았을까? 네. 물론 499가 컷이었을 수도 있지만 네.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 실제로도 수능- 나중에 네. 되는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 그런 500점 식으로. 만점에 498점 맞으신 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언소에 300에 사탐 2개 해서 400점 만점에 398점을 맞은 거죠. 제가 약간 계산을 실수했던 것 같아요. 398이 맞는 거 같아요. 398점. 그쵸, 500이 아니죠. 어쨌든 제가- 아름다운 점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 점수를 받았으면은 연대 경영, 고대 경영 둘 다 지원이 가능한데 왜 고대를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성적이 수능 끝나고 딱 채점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생각, 되게 좋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 다 너무너무 좋은 대학이니까 네. 어디를 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진짜 행복한 고민했네요. 네, 양념 시킬까, 후라이드 시킬까 그런 고민이랑 비슷했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반반으로 시킬 수는 또 없는 거죠. 맞아요. 포인트가. 네, 반수할 수도 그래서 없고.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해가지고 학교 탐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연대 경영대 건물은 어떻게 돼 있을까? 탐방 실제로 그쵸. 예. 상당히 진취적인 분이세요. 네. 수험생인데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수능 보고. 네. 갔는데 네. 이제 연대를 갔어요. 갔더니 네. 상경대 건물이 이게 그 당시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 1, 2학번인데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경영대랑
경제학과랑 통계학과랑 이제 다 쓴다는 거예요. 뭐 맞죠? 더 과가 있나요 혹시? 근데 그 세 개가 그러니까 지금은 네. 달라졌지만 네. 당시에는 같이 썼습니다. 같이 이제 한 건물을 쓰고 네. 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대를 갔는데 가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 경영 본관이랑 LG 포스코 경영관이라고 해서 두 개가 이제 완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멋있네요 이름이. 예, LG 포스코 경영관은 약간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신라호텔 디자이너가 약간 디자인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약간 호텔 느낌이 나요. 좋네요. 뭐 이명박 라운지 이런 것도 있고 체크인도 하고. 체크인은 안 해요. 체크인은 안 하는데 아쉽네요. 그게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관이 공사 중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완공이 됐고 뭐 대기업들이 그냥 건물 지어 올리네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일단 들었냐면 일단 하드웨어가 좀 낫다. 왜냐면은 연대 경영되는 건물을 이제 같이 하나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건물이 한 과에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건 좀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이것저것 서칭을 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고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밀어주고 당겨주고 네. 하는 그런 선배분들이 당겨주고 그런 거죠. 후배분들이 이제 이렇게 받쳐주고 네. 뭐 이런 게 막 무슨 학연지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좋은 자극이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교우회라고 하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LG 포스코 경영관도 있고 또 현차관도 있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선배님들께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런 집단에 한번 소속해보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다른 정보도 좀 서칭해보고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당시에 둘 다 합격할 성적이 되었는데 심심해서 한번 행차하셔가지고 그 면밀히 관찰했더니 연대는 약간 건물이 여러 대학교가 같이 쓰는 느낌이 있고 고대는 건물도 막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좋은 건물이 많고 거기다가 연대보다는 약간의 응집력이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당시에 고대에 입학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최적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뭐 두 대학교 다 뭐 건물 이런 걸 떠나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좋고요. 어디를 갔어도 뭐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쵸. 어쨌든 용어들 둘 다 붙었다. 포장 잘하시네요. 가만히 듣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MC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분 다 정말 엘리트셨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경영을 하는 남자는 섹시하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이 있는데 뜬금없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경영을 하는 남자는 섹시하다. 그쵸. 이게 남자라고 막 복근 보이고 막 수영장에서 막 이러고 있어야지 섹시한 게 아니라 나 좀 이런 멋진 학문 한다. 이런 면에서 섹시한 게 아닌가. 저 질문은 그냥 보면 알잖아요 하는데 그쵸, 두 분 다 정말 엄청 섹시하시죠 지금. 반대 의미가 아닐까. 근데 제가 알기로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또 유명한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무대가 경영학과예요. 거기 보면은 그냥 막 유정이라고 키 크고 막 성격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눈 크고 잘생기고 모델 같고 뭐 돈도 많고 그래서 아마 섹시하다. 경영 섹시. 그 다음에 뭐 유정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 그 백인호하고 유정 같아요 지금. 제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 어째 지금 제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의사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은 경영을 하는 남자는 섹시하다. 자, OX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둘 다 X. 근데 저기 여성 PD분 유정은 섹시한가요? 오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연대 경영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게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앉아있긴 한데 저 말고 진짜 섹시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 좋은 발레 케이스로 여기 앉아 있어서 우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제가 오늘 주의 깊게 보이는데 티아나 실바님 같은 분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경영에 진짜 섹시한 남자들 많은데 발레가 여기 앉아 있어 참 죄송해요. 근데 그 섹시하던 인미가 뭐 브이넥 입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브이넥 안 입고 다니고요. 지적인 매력도 섹시가 있고 또 외모에서도 그런 풍기는 매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무일체. 예, 그렇죠. 남자시네요. 그러면은
뭐 경영 오실 수 있으면 더 네. 섹시해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예, 망했습니다. 저도 약간 동감을 하는 게 네. 좀 반대로 앉아 있어서 이렇게 네. 여기가 오를 들기가 좀 그랬는데 네.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섹시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근데 쳤다. 근데 네. 이제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카페 베네가 주제로 오르기도 하고 네. 뭐 아니면 아까 화장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리따움이 주제로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주제가 이제 현실에 있는 게 굉장히 다 주제가 돼요. 집에서 보이는 모든 그런 브랜드가 박혀 있는 건 다 이제 주제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타 학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섹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외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섹시한 분은 계신데 네. 학문 자체가 워낙에 좀 되게 매력적인 과목이니까 그럴 수 그걸 있죠.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자연스러운 그런 매력이 녹아 들어가지 않나. 네. 그걸 발산한 정도는 다르지만 네.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머. 이렇게 막 네. 어쨌든 경영 과목이 섹시한 거지.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연대는 네, 남자는 여자는 섹시한 분들 많다. 정정. 아, 네,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 이게 혹시 그렇게 곡해야 될 수 있으니까 네. 고대는 과목만 섹시한 것 같은데 저희는 과목뿐만 아니라 그렇진 않아요. 구성원들도 섹시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배터리님께서 또 별풍선 10개를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예. 배터리.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예. 펀치라인이 있네요. 배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배터리라는 여러분을 아. 충전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better we, 더 나은 아. 우리, 이런 뜻까지 있는 건가요? 뭐라 와, 하시나요? 이름 정말 센스있게 지었네요. 그거 아까 고대는 뭐랬죠? 저희는 이름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네, 근데 그 EYCON이라고 해서 아이 컨택트 한다에서 아이콘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약간 학생하고- 중의적인 거죠. 네. 역시 괜찮네요. 요새 네. 이름은 정말 다 센스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바꿔서 나는 학점이 3.5가 넘는다 OX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갈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는 XX였는데 상당히 겸손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본인이 생각하는 학점 좋은 기준이 뭐예요? 지금 꽈탑? 그래도 이렇게 막 앞자리가 4로 시작해야 네. 엄청 이제 잘한다 이렇게. 네, 김창균 하는데. 방청소님께서 별풍선 5개. 아이고 김창균 방청소님 방청소. 제가 오늘 방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청소 가가지고 리액션으로 네. 방청소하고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면은 저희 연고TV 추가 편집 영상에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잘 정돈된 아. 모습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럼 다시 말씀 이어서 네. 네, 아까 학점이 아까 그냥 겸손한 태도로 하신 건가? 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네. 전 4대가 아니기 때문에 4대가 네. 아니니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100점 네. 3.5면 등급이? 네, 뭐 보고 네. 주신 거죠? 밑에 보면은 네. 4.5로 환산해도 2.5도 안 되면. 네, 지금 창균 씨 성적표가 유출된 것 같은데 네. 그 도랍맨맨맨님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5가 사실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모든 게 아니죠. 숫자로 환산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할 수 있어요. 그분 좀 이따 다시 해보겠고요. 어쨌든 3.5가 넘으시면은 정확한 학점 솔직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그냥 굳이 거기까지는 네, 어쨌든 그냥 넘는다고 3.5가 넘으면은 네. 수험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A, B, C, D가 있으면은 평균에서 B뿔이 넘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A랑 B로 도배를 한다. 상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막 F도 섞여 있고 그래요. 네. 네. 중간중간에 F가 섞여 중간중간- 있다는 거는 나머진 다 A라는 소리거든요.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신 게 다행이죠. 저는 B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F가 주 아. 그 패턴이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어쨌든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학점. 네, 그러면 아까 뭐 채팅창에 나오는데 우리 창균 씨 성적이 어떻게 되는 3.5가 못 넘으신다고? 그러면 3.0은 넘으시나요? 네? 3.0이요. 뭔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잘 이수했나 기준이 보통 3.0이 되기 때문에 3.0에 가깝죠. 네, 가깝죠. 음, 수렴하고 있다. 크게 봐. 네. 배터리님 2개. 네. 또 이렇게 제가 학점 2점대라는 소리 같은데. 별풍선 2개, 갑자기 2개 쏘시는 거는 학점 2 이렇게 초반이다. 네, 2 초반이다. 이렇게. 그 소린가요? 초반이다.
네. 아니죠? 이렇게 초조한데라고 돼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2초 초반 네. 이런 것만 보여가지고 학점 2초반이면은 어디 뭐 자리를 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하하. 초반. 네. 근데 학점 이게 고등학교 이제 수험생분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대학을 지금 수능으로 서열화해서 가는 느낌이 사실 있죠. 그렇죠. 네. 대학 서열화가 어쩔 수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근데 학점은 요새는 학점 순으로 이제 사람이 평가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네. 학점이 4.3이면 넌 대학에서 최고의 학생이었어.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너는 학점에서의 최고의 학생이었어. 이거는 인정해주지만은 네, 대학교 생활 자체를 학점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2점대 초반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그 시간에 다른 회장 활동이나 또 담배를 아니죠? 여러 가지 또 생산적인 활동을 하셨을 테니까. 네. 생산적이죠. 네. 그러면은 경영학과에서 학점을 결국 학점이라는 게 어떤 과목을 들어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 과목에 대해서. 그럼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렇게 뒤에서야 이 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경영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럼 한번 자신들이 A 맞은 과목을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시죠? A 맞은 거. 먼저 좀 하시죠. 생각을 네, 생각 네, 좀. 네. 알겠습니다. A 맞으신 과목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그 과목만 설명하나요? 뭐 일단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게 뭐 경영의 주 이제 흐름이랑 맞지 않다면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대 경영에서 학과를 나누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학문을 나누는 걸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분야를 나누는데, 네. 그걸 혹시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제가 이제 A를 그러니까 많이 맞았던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LSOM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마케팅 쪽을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SO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물건을 옮기고 나르는 거죠. 물류랑 이제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를 합친 건데,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집에 갔으면은 주문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몇 초가 걸렸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주방장한테 가는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는지, 주방장이 만드는 시간, 그리고 네. 만든 다음에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 시간을 이제 연쇄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체인을 이제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요. 네. LSOM에서 다루는데, 이제 이건 쉬운 예고, 이제 더 어려운 예로 가면은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이 컴퓨터를 만드는데도 그런 공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친숙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경영학에서 네. 마케팅이라는 게 가장 친숙하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을 소비자가 이제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내 물건을 선택받게끔 하는 활동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대체적인 게 광고죠. TV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뭐 5개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아예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방법도 있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에 좀 재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운 좋게도 좋은 성적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멋있는 과목에서 또 좋은 성적을 받으시고 부럽습니다. 그럼 우리 연대분 뭐 사실 A 맞은 과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인상 깊었던 예, 과목은 제가 A를 맞은 과목이 네. 교양이라서 막 써놓으셨어요. 네, A를 맞은 네. 과목이 교양이어서 제가 네. 경영을 소개할 때는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A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연장선으로 조금 재밌었던, 제가 재밌게 했던 과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네. 마케팅을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마케팅 수업은 그 경영이라는 과목 자체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 방식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마케팅 수업은 조모임이 좀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신촌에 있는 기업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 학기 정도 동안 계속 파는 거예요. 그 기업을. 그 기업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구성차는 네.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뭐 홍보 비용이나 아니면 타겟팅 층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설문조사도 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한 학기 정도 했었는데, 이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도 네. 제가 그런 걸 좀 발로 뛰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참 저랑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아까 뭐 소개해 주셨던 과목 말고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뭐 회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경영이라는 것보다는 경제 학문에서 좀 가져온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재무관리나 조직행동론이나 뭐 경영과학 같은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은 들어보지 못한 과목도 있고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과목들이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를 추가로 얘기를 해도 네. 될까요? 잠깐 네. 하기 전에 채팅창에서 질문하셨는데요. 강남 고토에서 연대 뭐냐고. 제가 연대생이니까 제가 또 강남 고속터미널에 살거든요. 정확하게 연대 공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시간 모두 합해서 지하철은 정확히 40분 타셔야 되고요. 지하철까지 이동하고 신촌역에서 공대까지 이동 시간까지 합치면은 일반적인 평균 걸음으로 생각하셨을 때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채팅창 좀 읽어달라고. 네. 저희가 소통이 또 자. 울 누나 1.3으로 연대 갔다. 학점? 저거 네, 그렇게 내신 내신이겠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네, 연대에서 재수생이 받는 불이익 없고요. 사회자분은 어디 학생?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재학 중입니다. 샤워하셨나요? 샤워? 아까 네. 저희 방송하기 전에 급하게 샤워에 네, 저희가 샤워를 하고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제 향기가 또 랜선 타고 가지 않았나. 네. 이거는 한번 답해드릴까요? 경영학을 비롯한 상경계열학과는 미적분에 능통해야만 하나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수학 못하면 경영 가지 마라. 이거에 대한 약간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 말씀을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미적분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미적분이요? 미분하고 적분, 미분 네. 거꾸로가 적분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연대 경영에 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제일 하위권이니까 네.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우선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계시는 건 당연히 미적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막상 대학교에 진학을 하시고 나서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적분이 들어가는 상경계열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도리 이렇게 피해가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과목이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과 제가 아직 좀 부족한 진행자이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한 점은 차차 보완을 해 나가겠어요. 오늘 소통이 부재가 있었던 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좋은 어떤 전공 과목이 있는지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과목이 있는지는 수험생들이 알고 올 수 있어요. 솔직히 자기가 그렇죠. 공부를 한다고 찾아보면은. 근데 제가 항상 나오는 건데 과에 대해서 네. 그 조모임이 많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랑 대학교 때 학점을 따는 공부랑 좀 다른 게 많거든요. 특히 경영학과는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나중에 CEO가 되고 그런 학문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는 네. 얘기인데 조모임이 많은지 전공강의 특징에서 조모임이 많다. 이 수험생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요새는 제가 그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팀플이 많아졌다고.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솔직히 고등학교 때 공부는 혼자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 수준을 일정 이상 쌓은 다음에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점수로 환산하는 이거를 솔직히 공부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메커니즘이 대학교 오면서 완전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게 보통 조모임이라는 건데 그 조모임이 많은지 경영학과에는 그걸 질문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연대 회장님께서 말 참 잘해주셨는데 연대 경영대 회장님께서 말 참 잘해주셨는데 그 조모임 그러니까 팀플이라고 하죠. 팀플이 많아요. 경영학과는 팀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툴을 배워요. STP, 4P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은 거기서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 정보들을 학교에서 배운 그 툴에다가 집어넣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약속된 그런 툴이 있어야 이해를 상호간에 하기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타겟팅으로 이런 계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타겟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툴을 가르쳐주는 게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은 수업에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팀플 과제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PPT를 어떠한 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주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큰 기업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학기에 필립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PPT를 준비를 해가지고 파이널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팀플을 하게 되니까 내가 혼자 공부를 잘하고 내가 혼자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많다라고 해서 그 팀플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거나 더 적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갖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문이 경영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플이 많다 보니까
나 혼자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겠다? 물론 그런 과목도 있기는 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나 뭐 재무관리나 예를 들면 공식을 외우고 써먹는 거에 좀 주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영학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학과 자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팀플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 자체도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야 되니까 네. 좀 유도리 있어지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경영대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내 주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러면 뭐 연대분도 첨언하실 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배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죄송한데 왜 저를 그 네. 수업 관련해서 물어보실 때 묘하게 웃으시면서 너는 혹시 아는 거 있니? 조용히 한번 얘기해 볼래? 이 정도 이런 표정을 지으셔서 아닙니다. 아, 전혀 그런 차별 없어요. 저희도 조모임 합니다. 네. 조모임도 하고 저도 해봤습니다. 네. 조모임을 네, 사투리 나오시네요. 네, 어쨌든 해봤는데 네. 예.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 수업에 아니. 쓰시는 거 아니죠? 네. 예, 수업 관련된 아니. 내용들을 네. 그거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네. 탐구를 한다? 왜냐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익숙치 않은 환경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많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조모임이라는 곳에서 물론 이런 지식의 교류도 일어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바람 이런 거 조모임 바람 이런 거 네. 해주셨는데 사람이 어쨌든 모이는 일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모임들을 제가 더 쉽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몇 번 있어서 고백을 네. 드리기도 하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의 학문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 쪽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조모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영어 강의 얘기를 조금 빼먹으신 것 같아서 네. 그 연대 저희도 영어 강의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거기도 전문적인 영어인데 한국말로 들어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네. 얘기하면 이거 뭔지 조금 따라하기 힘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또 그런 영어를 한 방식으로 좀 써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듣다 보면 유익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영어에서 또 F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조모임이 대체로 많이 분포돼 있고 네. 그것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고등학교 때와는 사뭇 다르다. 뭐 이렇게 그쵸. 간단하게 추격을 할게요. 예. 지금 혹시 SS890님께서 89년생인지 모르겠는데 20대 후반에 편입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학교에 30살 정도 되시는 형님들 많이 계시는지 랩실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에 좀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뭐 교수님들 중에 30살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30살 되는 신입생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 혹은 아니면 2, 3학년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한 과에 한 학번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지만 제 체감상 두세 학번으로 보면 꼭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20대, 30대라고 하셔서 와서 전혀 과 생활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학부에서 많지는 않고요, 솔직히. 저도 저희 과는 없었고 공대에서 송도에 생활할 때 30대 분 한 명 봤습니다. 13학번에서. 네,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건 있지만 OX 퀴즈가 이제 좀 지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장균 씨한테 전혀 그런 마음 없었고요. 혹시 또 기분 나쁘셨다면은 많이 제가 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사과를 하겠습니다. A형이어가지고 네, 장균 씨. 이제 솔직히 창균 씨가 너무 이렇게 생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연대에서 느끼고 계시죠? 이거 묘하게 입꼬리 올라간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래 기분이 내가 좋아서 너를 한번 그래요. 위로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에요. 네, 창균 씨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제가 학교에서 많이 봤어요. 또 연대인데 그렇게 처음 뵀잖아요. 명성이 들려요. 막 그 경영대인데 공대까지 경영대 학생회가 진짜 일을 잘한다더라. 명 MC십니다. 네, 명 MC. 그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하시구나 그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는데 조금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오해형이라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학과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은 풀어가는 시간을 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상경계열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상경계열. 사실 저는 지금도 정확히 상경계열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모르겠는데 경영 경제 관계는 국어 국문과에서 국어 국문의 병렬 관계와 같다. 이게 오해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경영 경제가 똑같냐 음. 이런 오해인 것 같아요. 네. 경영 경제가
똑같다. 뭐 그냥 과 이름만 좀 다른 거다. 이걸 드는 네 거예요? OX가 아니고 네. 네 창균 씨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경영 경제가 차이가 왠지 되게 잘하실 것 다르죠? 예, 다릅니다. 제가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달라요. 근데 그 경영이라는 학문은 그 어떻게 보면 보통 학문을 얘기할 때 어떤 구심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적용이 되는 게 좀 많다고 한다면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든다는 느낌을 저는 이제 경영을 네. 배우면서 좀 느꼈어요. 사실 보통 경영이라는 학문이 100년 적응한 지 이렇게 정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보통 학문이라 할 때 이게 학문이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경제랑 좀 다른 거죠.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심점, 진짜 하나의 핵심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적용되다 보니까 비교적 경영에 비해서는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왜냐하면 경영은 그 사례들이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제는 아무래도 딱딱한 책이다, 약간 기본 공식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경영하고 경제가 아예 교집합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명백하게 다른 학문이라는 거는 제가 배워보고 그리고 들어보고 하니까 좀 다르다는. 그러니까 경제는 순수 학문이고 네, 경영은 그것을 좀 응용한다.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예, 연세대 우유 포장학과 있나요? 질문 들어왔는데요. 연세 우유가 있어서 이렇게 헷갈리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유 포장학과는 없고 김로빈이 식품공학은 있죠. 식품공학과 있죠. 네, 식품 영양도 있고. 그쵸. 네. 어쨌든 우유 포장학과는 따로 앙팡에 취업하시면은 네, 뭐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로빈이님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죠? 네. 뭐 하고 있었죠? 네. 경영 경제 어떤 점이 다르냐? 네. 네, 이런 질문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너무 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저 네. 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경영이나 경제나 둘 다 경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비슷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근데 네. 이제 이걸 그냥 영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경영은 이제 비즈니스고 경제는 이코노믹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만 보면 그냥 완전히 다른 학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비즈니스, 네. 이코노믹. 그죠. 네. 네. 두 개가 이제 서로 네. 다른 거고. 두 개 근데 네. 비행기에서 나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MC를 바꿔야 됩니다. 조만간.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더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입시 결과가 높나요? 비즈니스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입결이 높은 건가 모르겠는데 네. 그 비즈니스랑 아재요 팻말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재요. 비즈니스나 이코노믹이 그렇죠. 비행기에서도 다르고 네. 현실에서도 다른데 네. 근데 이제 이코노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사회를 보는 거가 있는 것 같고, 그 경제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그 이제 항상 가정을 깔아요. 무언가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무언가가 일치할 때 이런 식으로 가정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도 반례가 굉장히 많고 발령.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거시적으로, 물론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나눠집니다만 크게 볼 때 약간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예시를 많이 들어드렸던 것처럼 정말 현실 세계에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나의 다른 정보체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랑 경영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다르다. 네. 그 수험생분들 경영 경제 전혀 다른 과니까 잘 알아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과, 뭐 공부하고 싶은 과를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근데 사실 아까도 나왔던 말이지만은 그 경영학과가 입시 결과가 높기 때문에 뭐 문과의 최고과다 이렇게 창균이 피카츄님께서 별풍선 50개. 아까 삐까삐까 창균이 피카츄님 50개를 네. 삐까삐까 감사드립니다. 네. 50개. 이거 아까 나가신다 그러는데 문화상품권 사오신 것 같아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창균 진짜. 피카츄님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리액션 있으면 뭐 허용 가능한 여기 적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아무래도 피카츄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씩 피카츄 성대모사를 해보죠. 네. 그 여태까지 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쪽부터 피카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피카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 끝내지 말고 창균이 피카츄 여기서 하셔야죠. 이 정도면 만족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뭐 리액션은 피카츄. 물 보여달래서 물 보여드립니다. 네. 저는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마요. 아, 네. 아니 근데 열혈 팬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피카츄가 또 네. 볼에 연지곤지가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 네. 뭐 이런 거 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카츄. 그럼 이번에는 한번 창균 하신 거죠? 방금 은근히 방금 하신 거고 네, 하셨어요. 하신 거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한번 네, 해주시면 한번 양쪽으로 네. 파란색 피카츄로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피카 피카. 네, 진짜 방금이라도 1000만 볼트를 쓸 것 같은 네. 생생한 피카츄였고요. 네, 이 정도면은 계속 많이 누적으로 쏴주셨는데 예, 이제 뭐 그만 쏘시죠. 리액션이 예. 될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네. 자, 그럼 또 O형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경영학과는 아무래도 문대 중에 최고다 이런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사회적 통념 같은데 경영학과에서 학점이 3.5 이상 졸업 시 대기업 취직은 떼놓은 당상이다. 너 경영학과 가서 학점 관리만 잘해. 그러면 대기업 무조건 가. 이런 느낌. 이게 맞는지. 네, 뭐 사실 뭐 대학에서 취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심사가 아니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영학과 나와서 학점 좋으면 취업 잘 된다. 이게 맞는지를 질문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부터. 네.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요즘 시대에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취준을 하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뭐 인턴 같은 거 이제 뽑을 때도 이제 그런 절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면접도 1, 2차로 나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냥 나는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학점이 이 정도면은 여기는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학점을 안 보는 기업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대학 기재란 자체를 없애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아, 대학 기재란을 네, 없애는. 그럼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적는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도 무슨 대학의 무슨 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예전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안 하는 것 같고 준비를 할 때도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학교 공부만 한다고 제 생각에는 뭐 기업에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굉장히 질문을 예를 들면 면접에 들어갔을 때 대학 이름과 학과만 가지고 들어갔다고 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께서 뭘 물어보시겠어요? 물어볼 게 따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과연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리고 결코 제가 감히 판단컨대 절대로 기업에서도 학과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네. 뭐 학점만 가지고 난 당연히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결국 뽑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도 좀 하고 사람도 만나고 기회가 있으면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연대 경영도 상황이 마찬가지인가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5 학점 사실 좋은 학점입니다. 좋은 3.5 굉장히 기준 좋은 자체는. 너무 높아서 저도 네. 굉장히 좋은 학점인데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점만으로 평가받는 그리고 대학만으로 평가받는 사회는 진짜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물론 진짜 저희 둘 다 연고대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좋은 학교인데 그리고 경영학과라서 좋은 학과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럽다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누구나 이제 똑같이 사회에 나오면 똑같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어떤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는 비슷하게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방금 고대분이 말씀해 주신 걸 듣고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점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항목들을 또 기업 또는 다른 취직할 수 있는 곳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다수의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분들이 물론 여기 와서 정말 인생 핀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또 그렇다고 마냥 이게 다 술술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를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정말로 이제 연고대 뭐 경영학과 나온다고 인생이 보장받는 시대는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좋은 환경이죠. 네. 저희가 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지만 뭐 찡찡거리거나 불평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노력을 해서 네.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면에서 연대 졸업생이 나은지 철구가 나은지 네, 철구님이 나올 수도. 제가 지금 아프리카 진행 MC로서 네. 철구님처럼 되면은 지금 뭐 저는 대학 자퇴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직업엔 귀천이 없기 때문에 취업 면에서 뭐 어떤 게 나은지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철구님이 정말 돈을 많이 벌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의대 꼴찌 대 경영 1등 뭐가 낫나요? 네. 의대 꼴찌면은 네, 아마 요새는 의대 꼴찌가 아직도 정형외과 가는 수준인가요? 정형외과 페이가 세졌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의대 꼴찌 대 경영 1등. 보다 자기 학문에 뜻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네. 뻔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좀 더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 경영학과를 졸업하면은 어떤 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실제 지인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고 싶네요. 연대분부터 혹시 이게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경영 졸업생들이 어떤 취업을 해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폭이 넓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게 CPA라는 그런 고시가 있어요. 회계사 시험인데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 고시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고시를 보면 이제 회계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뭐 내노라는 4개 빅4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분야에서 회계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경영학과 하면은 CEO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네. 아 다들 뭐 경영을 열심히 하면 CEO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네. 언제나 그렇듯 예외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 특히나 저는 경영학과가 그 예외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오상진 아나운서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런 언론인들도 계시고 뭐 대기업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신촌 상권에서 자기만의 뭐 음식 같은 거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혹시 네. 지인 중에 좀 뭐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 있냐고. 왜냐면 음식에 요즘 또 트렌드니까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워낙 폭이 다양하고 단지 경영이다 하면 무조건 CEO? 그건 또 하나의 원래 또 오해영에서 다루면 좋았을 법한 내용인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약간 경영학과 졸업생의 그 진로가 상당히 다양하다. 네. 네. 꼭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죠. 고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의예과 어떻게 보면은 문과의 경영학과를 이렇게 딱 이과에 대칭시키면은 데칼코마니를 하면은 의예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의예과는 8월 넷째 주로 아마 예정인데 좀 뒤에 배치가 돼 있지 않나. 방학 9월 직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네. 어떤 진로가 있는지. 저희 학교 선배님들 중에는 이제 뭐 당연히 대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CPA나 뭐 CFA나 AICPA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회계 관련된 혹은 재무 관련된 그런 고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런 전문 자격증을 얻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변호사처럼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직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찾아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몬캐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만드신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잠시 기억이 잠깐 까먹었는데 외워왔었는데 까먹었는데 그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디자인을 하신 물건을 파는 뭐였죠? 마리몬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학번 선배님이신가가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업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CEO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한 가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엔 트렌드 자체가 되게 창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경영학과에 가면 CEO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오해가 맞았어요. 오해가 맞았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오해에서 좀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되게
뭐 우리나라 카카오톡 비슷한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기업이 만들어져가지고 커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하려면은.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선방으로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대 경영대랑 또 연대 경영에서 또 요즘 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알고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본관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를 이제 싹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사무실을 지금 다 깔아주는 거죠. 건물 자체에다가.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검증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에 곧바로 창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아마 뭐 다음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경영학과에 들어오면은 이 창업이라고 하는 그 선택이 아마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추세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또 오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나와서 어디로 취업하는지 사실 이런 몇 가지 경험만으로 이렇게 확정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도 어떤지 러프하게나마 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또 오해영에 이어서 뭐 마무리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클로징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양질의 정보와 또 엄청난 언변 그리고 또 일부에선 재미까지 삼위일체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앞으로 이 수험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또 유튜브로 접한 다음에 연대 고대 경영에 또 지원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우리 학교로 와라 하는 일종의 그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네. 경영학과니까. 자, 어느 쪽부터 하고 싶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뭐 네. 하고 이제 뭐 하고 싶은 말들 다 같이 섞어서 하면 돼요. 네, 섞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연대 경영. 저 연고대 둘 다 붙어서 연대 경영 왔습니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연고대 둘 다 붙었지만 연대 왔다. 장난이고요. 네. 그 연대, 그러니까 고대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대 차원에서 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CLC라는 큰 틀 안에서 유겟 같은 걸로 해서 비슷하게 여러 가지 대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룹이랑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세미나나 그런 학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안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포럼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인 안목을 좀 키우려고 하는 연대 경영의 비전에 발맞춰가지고 많은 그런 세미나 같은 걸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들도 오시고 자기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정보들도 들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컨설팅 봉사 같은 걸 하면서 자기네 전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보시고 이게 딱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장점 이런 걸 얘기하면 저희 학회랑 동아리가 참 많습니다. 저는 동아리랑 학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에너지가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랑 저희 학생회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학생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 저희 축구 소모임도 언니도 좋고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수험생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정말 그 말에 공감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굉장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에게 모든 것이고 내가 이뤄야 할 모든 것인데 왜 사람들은 다 지나고 나서야 그걸 평가를 하느냐. 네. 저도 당시 고등학교 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방송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니까 파이팅 하셔서 네. 연대나 고대에 오셨으면 더 좋은 서울대 가셔도 좋겠습니다. 상당히 공익 광고 같은 멘트였고요. 아, 예. 네, 어쨌든 네, 뭐 현재가 쌓여가지고 인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충실히 하라. 네. 네,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대분 시간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살짝 더 드릴 수 감사합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니에요. 가지고 아닙니다. 뭐. 너무 좋아서 네, 그 경영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연대, 고대, 그리고 서울대 뭐 다 이렇게 선택권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그냥
입시 성적에 너무 목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결국 입시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입시생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어떤 걸 많이 원하고 있어라는 거니까 그 학과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국 학과에 들어오면 그 입시 결과라고 하는 거는 저의 약간 지난 추억거리에 불과해요. 제가 뭐 수능 잘 받았다 이런 것도 그냥 그 수능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는 아무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입시 결과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하고 계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후에 선택을 하실 때 보면은 고대 경영대라고 하는 데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지금 걸 하고 있어요. 교수진도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그리고 이제 경영대를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국내에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그 한 학과나 한 대학이 건물을 이렇게 3개나 이렇게 감히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엄청난 특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게 교수님들도 수업을 준비하시고 학생들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고대라고 하는 특성상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 결집력이라는 게 뭐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편한 게 있어요, 진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이게 모난 게 아니고, 내가 특이한 뭐 이런 창업이라는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난 게 아니라, 너는 나랑 같이 고대 교우로서 너는 잘하고 있는 거고, 난 다른 선배도 봤고 이런 선배랑도 이어져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또 다른 연이 이어지고, 제가 여기 출연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고대 분이 저를 또 여기다가 추천해 주셔서 그러면 또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게 거미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와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그런 큰 좋은 인프라가 필요하시다면 경영대에서도 고대 경영대를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제가 현역 때 그 모 대학에, 그러니까 뭐 높은 좋은 대학이지만 여튼 어떤 대학에 대기번호 1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기번호 1번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악이 받쳐가지고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그 재수를 할 때, 수능 공부를 할 때 정말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그냥 후회가 없으면 돼요. 그냥 그날 하루가. 네. 그리고 그날 하루가 후회가 없고 그 다음날 하루가 후회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능 전날이 돼요. 그러면 그날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학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약간 해탈을 해요.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왜냐면 전 수능 전날에도 제가 열이 나가지고 제가 토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몸이 안 좋았었어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 얼마나 이제 억울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갑자기 수능 전날에 열 봐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날 수능장에 가서도 심지어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비키래요. 여기 내 자리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수험번호를 잘못 읽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자리도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수능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게 뭐냐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돈이 많고 누가 권력이 세다고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떠한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공정한 레이스가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하고,